안녕하십니까. 재용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건강하시죠?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살살한 게 거의 뭐 가을로 그렇게 성큼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가 아직은 그 막바지 기승을 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철저한 거리두기를 비롯한 이런 위생 철칙을 지킴으로 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면서 오늘 제 칼럼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달 8월 28일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의 그런 거 기사를 내보냅니다.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고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최종판 지면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이미 대다수 지역에는 기사가 실린 채 배달이 되고 난 뒤였죠. 결국 완전히 허위 또 날조된 기사임이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다음날 바로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실었는데요.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그리고 편집국장을 상대로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아울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죠. 법원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소위 조카를 내세워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라며 검찰발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사들 중에 지금까지 한 곳도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사과나 정정 보도를 한 곳은 없습니다. 예초에 증거는 차고 넘친다 라던 검찰은 결국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또 국회에 출석해서는 의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던 검찰총장, 지금은 정작 자기 자신의 최측근 검사와 장모 그리고 부인 관련 의혹들을 덮기에 아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7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에 대한 무수한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지인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일부터 9월 5일 한 달 사이에 네이버 뉴스 검색 글과 총 130만 6천 건, 일일 평균 4만 2천여 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언론 보도 내용 중에 공소장에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라며 그러한 사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에는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대처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씩 따박따박 끝까지 간다 라며 이미 팩트가 밝혀진 것부터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향해 융단 폭격식으로 쏟아냈던 130만 건의 기사들 중에 70만 건 이상의 기사들이 삭제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쓴 기사라면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허겁지겁 삭제할 일은 없었겠죠. 이러니까 기레기니 또 찌라시니 하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뉴스만큼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인데요. 작년 이맘때에 조국 전 법무장관만큼은 아니지만
야당에서는 당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연일 추미애 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고 대통령의 결단과 또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조국 사태와 비견해서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해 많은 언론들에서도 조국 전 장관 때만큼은 아니지만 야당발 의혹 제기를 따옴표만 붙여서 단독과 속보를 쏟아내는가 하면 익명의 관계자를 남발하면서 클릭수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조국 장관 때와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국은 아빠 찬스, 추미애는 엄마 찬스라며 다시 한번 녹슨칼을 꺼내 휘둘려 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때만큼 그렇게 흥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아들의 병력 관련 청탁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 예비역 A 대령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아주 경제입니다만 추 장관 아들 부대 배치 의혹 제보자는 신은식 국민의힘 의원의 최측근, 이런 제목인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관련 청탁을 폭로한 당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 A 예비역 대령이 신은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단장을 할 때 거의 참모장을 지낸 최측근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신은식 국민의힘 의원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이 모두 이 A 대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 실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도 네이버에서 인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만 57세 정당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이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라 되어 있는데요.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당 고양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사람인데, 또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유세 단장을 하기도 했죠.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은식 의원, 그리고 이 신은식 의원의 최측근 참모장이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균철 씨가 제보자라면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까지 유독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야당과 언론들의 대단히 특별하고도 유난한 관심, 거의 관음증에 가까운 병적인 집착의 이유, 도대체 왜 이런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흔들어 결국 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변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 검찰에 기생해서 받아서기 하며 공생하고 있는 극우 언론을 총동원해서 이 정부를 공격하는 낡은 칼을 다시 한번 휘두르고 싶은 보수 야당의 셈법이 일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두 번 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9월 10일 제2칼럼이었습니다.